자, 이번에는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결과를 내놨는데 결론은 현재로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나온 변호사 2명은 그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적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단 건데, 이 윤리감사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힘 빠지는 결론을 내놨는데 이거를 넉 달이나 끌 일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넉 달 끈 게 핵심이죠, 제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러하냐 아니냐는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짐작하는 바들은 있으나 자기 식구 감싸게 했구나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넉 달을? 이건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했던 진술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상황인 건데. 네. 보니까 현장 조사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기현 판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동어 반복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사실도 없고. 물론 최악인가 그게 최선이지. 잘 어떤 게 최악이고 어떤 게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수처에서도 했었는데도. 네. 근데 다른 제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그리고 근거가 아예 없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노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끌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지금 잘 안 드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압축해서 빨리 중간 보고를 하셨던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아졌을 네.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냥 뭉갠 거죠, 지금까지. 뭉갰다. 앞으로도 또 뭉갤 것 같아요. 네. 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럴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건 이제 법원 내부에 또 현재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어주고 이게 맞는 거야? 결국 지기현 부장 이 재판부를 바꾸냐 마냐 이제 이런 판단의 문제인데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거저춤 한 4달 동안 조사해서 질질 끌다가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별거 없는데 공수처에서 나오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정도로. 네. 이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거고요. 이거는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이는 거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놨는데 하필이면 어제 또 민주당에서 접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제보를 받은 거다라고 밝히면서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동안 그 제보자 본인이 직접 한 20여 차례 정도 룸살롱 접대를 했는데 이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다라는 걸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찬 그러니까 정무실장도 본인이 이제 공수조사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제보자도 불러서 만났다. 근데 이제 그 제보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한 건데 이 제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이 안 돼도 책임 안 져요. 지난번 이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사례죠. 네. 그런데 이 정의찬 실장은 그런 면책특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의원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내용이 완전히 허위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지기현 부장판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또는 중대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게요. 우리 세종살이 이치인데 향응을 한 사람이 나 사실 저 사람한테 향응을 몇 번 했습니다. 룸사롱 가서 몇 번 정도 술 쌌습니다.
그럼 대충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양형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라고. 않습니다. 네. 이게 뇌물범죄의 특징이기도 해요. 돈 준 쪽에서 줬다 그러면 판사들이 잘 몰라도 줬대는데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유죄 꽝 때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거 직위원부장마저 굉장히 좀 이 변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향응을 한쪽 또 문제 제기한 민주당 쪽 또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 공수처에서 입증을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직위원부장 판사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좀 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이게 요즘 계속 드는 그 생각이 제보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인데 네. 한번 저는 그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하셨던 그건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되게 큰 후퇴 요인이었었다고 실책이죠. 생각하거든요. 실책이었다. 예, 그래서 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고발 이런 게 있지만은 민주당은 그걸 빨리 의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그게 있으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쌓이면은 사람들은 팩트를 기억하지 못해도 네. 느낌을 기억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제보의 내용에 네. 대한 신뢰성이라는 문제는 그건 민주당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이 몸에 딱 익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좀 쌓여있는 게 있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걸 보면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제보인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줬다는 사람이 어떤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감수하고도 줬다라고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하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윤리감사실에서 결론을 다르게 냈다. 이 정도로 냈다? 네. 이 말은 이것도 물론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것들일 수 있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나중에 돌아올 거라도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버텨보자 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제보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저는 의문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제보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 제보가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네. 탄핵 그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자라는 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참 국민들을 심사를 좀 묘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근데 이 제보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민주당 중에서 집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은 상식적이진 나중에 않잖아요. 큰일이죠. 큰일 나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렇게 되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지 그런 부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난감한 부분이 이제 이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재판부를 교체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안 하는 게 옳으냐. 네. 이게 양론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법조인들 중에서도 직위원 부장 판사가 구속할 때 날짜를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풀어준 거는 이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럴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죠. 예. 그나마 그거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1심에서 내란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압박이 될 수 있다. 압박이라기보다도요. 여기서 내란 재판부를 교체했을 경우에 그 후임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극우 세력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난리 나죠. 거라는 난리 거죠. 나죠. 그래서 그냥 직위원 부장 손으로 윤석열 그 내란 무기징역 선고하도록 그냥 내비두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위원 부장 판사가 이를테면 난 몰라 그래도 난 무죄 때릴 거야 꽝 이럴 정도로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평판까지 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의심하고 너 당신 재판 똑바로 해?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직위원 부장 판사 이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자 이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내란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그렇죠. 모든 것들의 우선하는 최우선 가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다
탄핵을 시키는 게 실제로 그거에 유리한지 국민 여론이나 시간적인 거나 깊이 저는 굉장히 말씀 100% 동의하는 게 물론 팩트가 있으면 무조건 밝혀내야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명백해지면 그거는 이 문제와 별개로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판사의 불안함도 탄핵 심판을 정확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의미한 이게 상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팩트는 밝히되 오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오버라는 듭니다. 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판사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까지 가면 안 가는 되죠. 약간 예. 방향. 그라든가 아니면 뭐 위헌 무슨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차라리 뭐 지기현 판사가 끝까지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일심 맞다라고. 재판부거든요. 1심이기 예,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계속 구속으로 몰리고 있는 게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황정화 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지기현 판사가 휴대폰을 2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2월 4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5월 16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내란 사건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고 막 이렇다는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2번이나 핸드폰을 교체하는 건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돈 없어서 범죄 못할 겁니다. 휴대폰 교체할 돈이 없어서. 이건 거의 돈 세탁도 아니고 폰 세탁이잖아요. 네. 이걸 바꿨다가 9분 뒤에 다시 바꿨다가. 네. 그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했더라고요. 의심스럽죠. 네. 근데 몇 번의 조사를 받아보고 포렌식까지 당해본 제 입장에서는 네. 예전에 다른 일로 검찰들이 잘 알 건데 전화는 상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물론 당장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피할 수 있지만 관계나 이 연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요. 결국은요. 네. 그런데도 되게 다급했구나. 그리고 아니 그날 바꾸면 바꿨다는 사실이 그거조차도 몰랐으면 그거는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통신사 내역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밖에 없었을 만큼의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아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지기현 판사를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쪽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왜냐하면 이건 여론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씩 나오는 일들이 너무 결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못 버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긴 합니다. 성한용 선임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 관련 그 시기에 바꾼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쓰는 걸 바꿨기 때문에. 너무 오래 썼다 그때는. 네, 우리 핸드폰 6년까지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접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5월 달에 바꿨죠. 네. 그건 3달 반 만에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상해요. 네, 핸드폰을 왜 3달 반 만에 바꿉니까? 비싼 이거는 걸로 사놓고. 네. 이건 그 사이에 이를테면 그 접대했다는 그쪽 상대방하고 통화 기록이나 뭔가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판사들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생각보다 허술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흔적으로 남고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상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우선 네. 급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교체한 것 같고 핸드폰 교체를 공직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 정진석 전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또 누구야? 뭐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전 검사. 뭐 검사들이야 이 핸드폰 털리면 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거의 이제 도사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 2번째 핸드폰 교체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6년짜리 핸드폰 바꾼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오래됐으니까. 그 물건을 알겠습니다. 버렸을까요? 그 교체하면은 원래 쓰던 핸드폰을 어떻게 하죠? 저는 그냥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대로 물증으로 남는 거고요. 그거를 망치로 깨서 네. 한강에 버려라. 뭐 이런 지침 같은 게. 그런 거 집에 놔두면 네. 그 압수수색 안 다 해보셨죠? 네. 가택 압수수색 들어오면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 있으면 그걸 다 또 봐야 돼요. 하나도 그래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좀 짜증나긴 하겠다. 노트북 옛날에 쓰던 거 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그거 다 찔러봅니다. 그래요?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지기현 부장 마치 제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뭔가 있을 거야. 인생 경험이 아직 그 지기현 부장이 두 번째 5월달 핸드폰 바꾸면서 네.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좀 오해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아하. 봐주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치로 한강에 깨서 버렸다. 어딘가 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뭔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사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구수한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의 유기농 현미로 만든 현미 숨 누룽지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물론 이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다, 뭐 붕어빵 청문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청문회 강행 왜 했냐,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진행한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다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유가 청문회 출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 나왔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맹탕 청문회 과정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국감 기간에 10월 15일에 우리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요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하는 게 옳으냐, 네. 출석하지 않는 게 옳으냐, 뭐 논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도 출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 뭐 그게 또 다른 부작용이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또 전례가 되면 앞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에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느냐. 그것도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 파기환 중심, 네. 뭐 전원합의체, 뭐 졸속, 저 심리하고 네.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국회 청문회에 이렇게 나온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괜찮은 일일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적인 법제처장 말씀이 대충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막 법사위에서 청문회 네. 지도부하고 의논도 안 하고 덜커덕 결정하고 뭐 이런 거를 김영진 의원은 급발진이라고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지적이 맞고, 이번에 그 이석연 법제처장도 왜 이렇게 서두냐, 뭐 그 얘기도 맞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죠. 네. 급발진이냐, 왜 이렇게 서두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 싹 씻고 있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약간 양비론을 취하셨던데, 네. 저도 뭐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에서 좀 너무나 급하게 청문회 개최를 한 것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붕어빵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네. 이 청문회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게 붕어빵 제보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제보는 있는데 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후속 그게 없었지 증거가 않습니까? 없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후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명백하게 나왔으면 그 제보의 내용이 일치했다면 이게 청문회감입니까? 이건 뭐 특검이고 뭐고 다 쏟아부어야 될 그렇죠. 감이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조희대 그 대법원장도 딱 보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안 나갔을 때 올 부담감, 네. 나갔을 때의 부담감, 안 나갔을 때 오는 부담감이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칙, 헌법이라는 명분을 걸어버리고, 네. 그래서 단추 잘못 끼우면요, 네. 다 계속 풀고 잘못 처음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딱 웃긴 게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현장 국감을 할 수 있는 거면 왜 청문회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전략적으로 사실은 판단하면서 그때도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토론이 됐건 정치가 됐건 맞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국민들의 정서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큰 무기가
사실은 이게 공갈빵이었다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공갈빵으로 드러나고 붕어빵, 있으니까 공갈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빵빵 터지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딱 접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이재명 그 대통령 당시 후보 이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저는 거요.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그다음에 이 탄핵, 이 전국, 이 심판의 전국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일이 자꾸 의제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라는 게 자꾸 그러니까 드러날수록. 자꾸 아니 네. 대통령 그 난관을 딛고 일단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저쪽은요 지금 당이 망할 판이에요, 지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꼬투리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민주당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